네, 오늘 포커스 코너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여야 정치 현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모시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뭐 정쟁과 비난만 난무하는 이런 정치판에서 좀 청정수 같은 원로의 해안을 듣고 싶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원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식견이 별로 없어서. 충분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언론 장악과 학폭 무마 의혹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네, 속보로 네. 전해드렸는데요. 네. 장관님은 이제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공보 총책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명을 했으니까 국회에서 뭐라 그러든 여론이 뭐라 그러든 넌 임명할 거라고 저는 봤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대통령 의도가 있겠죠. 예, 뭔가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 권력은 항상 방송을 탐을 내죠. 네. 그 영향력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지금쯤은 이제 방송을 그야말로 방송에 대한 오롯이 돌려주는 이럴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권력을 잡은 분들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또 자기 믿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뭐 장악에 대한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으나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참 불행한 일이고 좀 씁쓸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오염수 방류도 여쭤보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 이래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 정부가 왜 여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보십니까? 저게 뭐 일본 사람들도 만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네. 많이 있을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건 아무리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뭐 국민들이 꺼림직한 마음이야 항상 남아있을 그런 이슈인데 저는 어쨌거나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불안감을 갖지 말아달라고. 그거는 저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을 설득을 했어야죠. 효과가 얼마나 있든 없든. 예, 그런데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이제 뭐 총리나 다른 분들이 나서서 하니까 별로 국민 설득이 안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하는 것만큼 무게도 없고 권위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왜 저렇게 네. 국민을 정말 진지하게 설득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저렇게 뒤로 빠지나.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미국의 우리보다 대통령 이제 역사가 긴 미국의 그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런 말 한 게 있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의 능력에서 나온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말지. 그렇죠?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뭐 더군다나 언급을 안 하면서 네. 예, 저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선택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나서서 그렇죠. 불리한 이야기를 이슈는 하지 않는다. 안 하고 그렇게 네. 하면 안 돼요. 국민이 다 그걸 알아버리는데 예, 오히려 비겁해 보이잖아요. 그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들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30%대를 벗어나지 않고 네,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과거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고요. 대통령 지지율과 이제 총선의 관계까지 연결을 해서 이제 좀 앞으로 여쭐 텐데 그에 앞서서 지금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장관님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지지도는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 정도 지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의 인식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겠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설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매 건마다 이제 갈등이 있고 조정이 필요하고 한 네. 사안들에 대해서 네. 그럼 대통령이 늘 나와서 어떤 아니,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모든 문제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국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문제 같은 건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면 이 오염수 그러면 이 방류 같은 문제도 거라든지요. 그렇고, 예, 국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항상 마음 한구석엔 끄름직한 게 남는 거잖아요. 이 성격상 이 일이. 예. 근데 일본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일본 수상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예, 걱정 안 해도 되도록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실 국민이 100% 신뢰하기 어려운 이슈인데 이게 대통령이 그건 한마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여론이 나빠지죠. 야당은 또 이 기회에 또 막 강경하게 또 뭐 투쟁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야당에 대한 설득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뭐 그렇죠. 같은 이유일까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뭐 야당 대표가 야당이 지금 제1당이에요. 국회 네. 다수당이에요. 대표가 개인 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검찰총장이 했으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랬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원내 다수당이자 제1야당의 대표가 당선됐을 때 지금까지 만난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렇죠. 이거는 의회 정치의 원리에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의회주의 하는 나라 아니에요. 대통령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 관계없이 제1야당의 당 대표니까 만나서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협치라는 걸 이른바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국회는 계속 저런 식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여야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그럼 국정의 효율성 어디서 찾아요? 벌써 임기 시작된 1년 훨씬 넘었잖아요. 정기국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총선이 있고 네. 그럼 내년 총선에서 이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뭔가 야당을 설득하는 자세 이런 걸 보여서 의회 정치의 원리를 대통령이 충실히 살리려고 애를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막무가내다 그러면 국민이 심판해 주겠지만 그런 노력을 대통령이 지금까지 안 하잖아요. 그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소통의 부재 그럼요. 그리고 그거라고 설득하려는- 저는 봐요. 네. 그런 게 부재하고 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분명히 주변에서도 참모들에게서도 이런 분석이 나왔을 텐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뭐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저도 잘 아는 편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오는 말에 의하면 네. 그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혼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진실인지 제가 알 길은 없으나 네. 그런 말이 계속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게 이제 정설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워낙 대통령의 국정 철학, 소신 이런 게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하고 일면식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 정치하던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원래 뭐 아직 의회 정치를 하는 나라, 의회민주주의 하는 나라에 아주 기본 원리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협상, 타협하는 거죠. 국회라는 데가 그죠? 국민의 의사를 각 정당들이 자기들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그걸 대화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해서 국민에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국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회가 그 기능을 못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 기능을 존중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의회주의 원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의 이런 사람을 대하는 뭐 야당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국민을 설득하지 않는 태도라든지 이런 게 큰 변화를 맞지 않게 된다면 이게 다가오는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그 지금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야당도 그렇다고 지금 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네. 오히려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덜 나오는 최근에는요.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어떻게 거취를 정하느냐 거기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 다른 사람이 선거를 치르게 되겠죠. 누가 하느냐 거기 따라서 이제 어떻게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 보이느냐는 게 달렸으니까 지금 뭐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이 저대로 선거 치를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장담 못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어떻게든 결정할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제로 말씀을 저는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지금 당 대표에 그냥 있으면서 선거를 치를 생각을 하겠느냐 설마. 저는 근데 그렇게 어제 나와서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끝까지 본인이 총선까지 지휘권을 가져갈 것을 자신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지금이야 또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르죠. 뭐 물러날 때 물러날 망정 그렇게 해주면 국민의힘이야 고맙겠죠. 아,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든 거취를 그럼 표명을 하고 당을 위해서는 물러나서 그렇죠. 뭐 비대위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예, 보십니까? 민주당 그게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길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야 되고 민주당 이야기로 네. 지금 넘어와서 좀 더 이어가면 그래서 그러면 비대위로 가거나 뭔가 이제 상황 변화가 오면 누가 구심점을 가져갈 것인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제 그다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이름들이 실제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의 그 리더십을 누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되게 언론을 보면 뭐 예상하는 명단이 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또는 김부겸 전 총리 맞습니다. 예. 뭐 이렇게 되게 세 분들을 이렇게 언론이 거명하는 것 같던데요. 네. 글쎄요, 그 세 분 중에서 가능성이 누가 제일 많으냐 하면 저는 그냥 김부겸 전 총리가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호흡이 통하는 그런 인물이 그다음 포스트 이재명으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사실은 뭐 글쎄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까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이제 국민이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다 네. 하면 그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이 이낙연 전 대표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뭐 당내 보십니까? 역학관계가 그런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역학관계로 봐서는 아, 네, 그 흔히 언론에 거명되는 세 분 중에서 누가 네. 나온다면 네네. 이낙연 전 총리한테 갈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다 말았던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면 국민의힘은 지금 뭐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당내 모든 이슈들이 좀 모아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게 뭐 지금 국민의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의원총회에서 배치몰하게 하는 승객 승선 못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하면서 이게 파장이 커졌고 뭐 나중에는 이 발언 해석에 왜곡이 좀 있었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공천 실무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말이라서 결국 공천을 염두에 두고 말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뭐 듣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아주 경솔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 말을 굳이 지금 왜 합니까? 뭔가 메시지를 명확하게 줘서. 아니, 지금 뭐하러 그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줘요? 여론만 안 좋아지지. 네? 왜요? 당내에서는 이제 당내 단합을 끌고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는데요. 아, 이제 당이라는 게요. 예. 우리는 항상 집권당은 늘 일사불란하게 그죠? 예, 가는 걸 원해요. 이게 군대입니까? 정당이? 아니, 민주정당이 어떻게 안에서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없이 네. 하나의 의견으로 맨날 가야 돼요. 민주정당이 일 포기한 거예요. 그건요. 얼마든지 그런 의견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나중에 잘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네. 아예 의견을 갖지 마라. 그런 민주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왜 그런 했다.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거론된 인물들이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그래서 쓴소리하고 있는 사람들 안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요즘 뭐 당내 분위기로서는 당을 위해서 총선을 위해서는 다 끌어안아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읽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당 대표였어요. 당 대표로 대선을 치렀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설사 지금은 좀 관계가 껄끄럽더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공천 줘야죠. 그 상식이죠, 그거는. 예. 그럼 민주정당에 꼭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만 있어야 됩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좀 독서를 많이 하는 걸 보면 네. 공천을 설사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시점에서 할 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장담 못 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성격이나 뭐 당에 있는 중진들 성격으로 봐서 장담 못 하겠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천 줘야죠.
저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이랑 껄끄럽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공천을 주지 아, 않고 민주정당인데 그러면 막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해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여당 분위기는 아,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민주정당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대통령 보고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물러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다 나름대로 당을 위해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위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도 포용을 못하면 어떻게 민주정당이에요? 아까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께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아, 말씀을 그건 하셔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은 뭐 정치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당도 지금 그런 구도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참 그게 딱한데요. 이게 처음은 아니고 전에도 그런 네. 경우가 많이 있었죠. 되게 체질 비슷하게 됐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저게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민심이 왜 30%대 지지도밖에 안 줍니까? 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으나 별로 그런 노력하는 것 같지 않고. 예. 그 여당은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자꾸 얘기를 해야죠. 민심이 이러니까 예? 이런 거 고쳐달라든지 뭐 고치자든지 뭐 어떻게 하자든지. 근데 거의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건강한 여당으로서의 몫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여당도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럼요. 김기현 지도부 체제에서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상황인가? 그러니까 이게 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집권당은 예. 그 부딪히는 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하고 같은 정당이고 자기들 후보였으니까 네. 대통령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러나 입법부의 구성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당 사람으로만 자꾸 역할을 하고 입법부 구성원으로 역할을 안 하면 국민이 뭐라고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 국감 같은 데서 이제 여당으로서의 목소리를 잘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 저는 역할을 잘 그런데 보여줘야 이번 됩니까? 국감이 예. 굉장히 중요하고 여당이 꼭 뭐 대통령을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건전한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니까요. 그게 국감이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야당 같이는 안 하더라도 전 여당도 문제점은 지적해서 국민이 볼 때 여당 노릇 잘한다 하는 평가를 받아내는 총선에 표를 얻지, 또 대통령 눈치 보고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이렇게만 모습 보이면 내년 선거 국민의힘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 국힘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인물이 정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런 얘기 나올 때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한동훈 장관인데, 장관님께서는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한동훈 장관 너무 좋은 인재인데 그렇죠. 정치는 지금 아니다. 오히려 더 경험 쌓아야 된다. 네. 절대 정치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저는 전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네. 다만 언론을 통해서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보면 정치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날카로운 법리에 입각해서 논리를 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 무대 가면 또 바뀌겠으나, 그리고 어차피 어떻게 보면 좀 행정부에서 드물게 보는 이제 인재인데 네. 조금 행정부에서 경험을 좀 더 쌓아서 성장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거죠. 그럼 경험을 더 쌓는다는 건 뭐 총리라든지 장관을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다른 자리를 행정부 다른 자리를 맡아서 경험의 폭을 좀, 지금 법만 했잖아요. 네. 검사하다가 법무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분야도 좀 섭렵을 하고 그래서 사고의 지평도 좀 넓히고 그러는 게 훨씬 본인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인재가 귀한 나라니까 좋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성급하게 정치권에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죠. 그 당내 중진권 인사들의 움직임, 총선을 향해서 이제 뭔가 몸을 풀고 있는 듯한 지금 네. 이 기류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진 누구요?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네. 원희룡 장관. 예, 원희룡 장관도 예. 그렇고요. 예. 뭐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 얘기를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원 장관이 뭐 어제 얘기한 건가 보니까 뭔가 작심하고 얘기를 한 그 것 총선 같은데. 승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친윤 뭔가 모임 이렇게 행사에서요. 시비가 생길 걸 다 각오하고서라도 그러게요.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본인 나름대로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총선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까지 바라보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뭐 다르게 읽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보는데 뭐 장관님의 시각을 좀 그래야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문답처럼 뭔가 용기하게 다 이게 얘기해버리면 제가 재미없어요. 아니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아이, 별 좀 말씀 눈높이에 맞게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잘 장관님.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 상대적으로 이제 존재감이 좀 당내에서 네. 적다 보니까 내년 총선 공천을 이끈 공천관리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이게 꽤 네. 관심인데 어떻게 뭐 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공관위원장으로?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하고도 어떤 신뢰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대선 생각도 잘 알고 또 의사소통도 원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만한 비중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보면 저는 김병준 지금 어디가 저기 저 경제단체 전경련이 네, 맞습니다. 그 김병준 전 위원장 그분이 적절하다. 제일 적당한 분 아닌가요? 전 평소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공천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글쎄요, 총선에서 뭐 흔히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개혁의 철학을 잘 받아가지고 구현할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여든 야든 인물일 텐데 그렇죠. 그 인물이 어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당에서 그걸 해봐서 아는데 네. 좋은 인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역이 여러 지역 예. 아닙니까? 뭐 바꿀 대상은 쉽게 정할 수가 있는데 바꿀 대상은 또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사해 보면 금방 다 나오니까요. 예. 근데 그럼 누구를 거기 공천할 거냐 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는데요. 정말 좋은 조건 가진 분한테 가서 얘기하면 대학에 안 한다고 그럽니다. 설마 안 하겠다고. 오히려 당에서 네. 적임자처럼 보이는 분들은 되게 당사자들이 안 한다고 하시겠다고 그래요. 하고 예, 예.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은 적절치 않고 예. 그러니까 사람 하나 찾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천 심사가 사실은 당이 아주 일찍부터 준비를 내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박해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벌써 일찌감치 벌써 움직였어야 시작했어야 되는 돼요. 거죠. 네.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진 전 모르겠습니다. 예. 전에 보면 당이 별로 그렇게 미리 못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총선을 길게 보면 오히려 또 전략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박해서 정말 그때 민심에 맞는 어떤 움직임 하던데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이 정당 정치의 발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저도 이 총재 모시고 일할 때 사람 하나 설득하려고 예를 들면 부산을 뭐 몇 번 내려가고 예? 본인은 안 하겠다니까 그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 하나 설득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정력에 들어가고 하는 일이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뭐 여든 야든 다선 의원들의 용퇴 이런 것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다선이라고 무조건 물러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시니어리티가 또 있어야 돼요. 다선의원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당에. 다만 이제 다선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겠죠. 설마 다선이라고 무조건 공천 안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드보이의 귀환이 당의 분위기에 그렇게 당의 부흥을 이끄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것인가? 좀 뭔가 새로운 이미지. 올드보이라는 게 뭐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으나 뭐 올드보이도 사람 나름이겠죠.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 하죠. 다 그럼 뭐 최재선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천정배, 추미애, 정동영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과연 민주당으로서는 도움이 될 것인가? 글쎄요.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저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네. 뭐 원래 경험이 많은 원로들이니까 그런 분들도 뭐 한두 분씩 있는 건 괜찮죠, 뭐. 그러세요.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요즘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3당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 네, 여도 네. 아니고 야도 네, 아니고 네. 이렇게 무당층의 지지가 높았던 그러니까 그 정도 비중이 높았던 적이 역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정말 파괴력 있는 제3당 뭔가 다음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의 이 갈증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위력이 있는 정당의 탄생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요. 배란간 무슨 스타가 막 출연해가지고 그죠? 정치 무대에 배란간 무슨 스타가 출연해서 막 국민의 신망을 얻고 하는 그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기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제3세력을 표방하고 지금 이제 세력화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뭐 애를 쓰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은 이렇게 거대 양당 속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뭐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금방 가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신망을 얻어서 득표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하려면 벌써 지금쯤 등장을 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쉽지 전 않아요.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 개혁 신당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실 정치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성격 탓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변에 추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를 할 생각이었으면 왜 저렇게 할까 저는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부분이요? 그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왜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아닙니다. 말씀해 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조만간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